자, 오늘은 개념원리 수학 2 첫 번째 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극한을 정의할 수 있는, 두 번째가 연속을 정의하는. 선생님이 정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뜻, 정의. 그걸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공식 몇 가지 알아가지고 대입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뭐 잘못 기술되어져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사실 원리 위주로 기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의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되도록이면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게 그리죠? 선생님 가령 예를 들어서 얘를 a의 x제곱인 거를 a가 1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고 쳐보자. 지수함수예요. 이해돼요? 자, 이 지수함수에 여기 a 쓰면 또 a 쓰면 좀 그렇긴 하다. 여기 숫자 쓰. 이 x제곱. 그래서 여기 상수 아무거나 한번 쓸게요. 1. 그러면 우리가 1의 극한을 알고 싶은 거야. 이 함수 fx가 2x제곱이에요. 이게 fx야. 우리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2의 x제곱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먼저 따지고,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은 뭔지 생각해 보겠다 이거. 자, 1의 자극한 먼저 볼게요. 1보다 작은 값으로 가면은 이 값은 어디로 다가오고 있나요? 2로 다가오고 있겠죠. 여기 x가 1. 1에 가까워지면 2에 가까워지잖아, 그지? 그래프상. 선생님 지금 그래프로 확인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2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지? 그럼 1보다 큰 쪽에서는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똑같이 해도 여기로 가까워지고 있잖아. 이 2로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야. 1일 때 2인데, x가 1일 때 2인데, 1에 다가가면 얘도 2로 가까워지잖아. 2에 가까워지잖아. 좌극한도 2로 가까워지고 우극한도 2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지금. 그래프 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쵸? 저러면 얘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때 그 극한값이 몇이라고 말하는 거죠? 2라고 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해요? 함수 2의 x제곱이 x가 1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은 몇이다? 2다. 이렇게 읽어줘요. 이렇게 읽어줘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지. 그치? 이해돼? 그럼 선생님 또 다른 설명. 이거 이제 그냥 너네한테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한 거예요. 선생님이 함수 그래프를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거는 임의로 그린 거야. 여기 똑같이 1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렇게 흰 동그라미를 쳤어요. 흰 동그라미 쳤다는 건 뭐죠? 저 상태에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얘를 같은 방법으로 2라고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 함수 그래프는 y는 fx입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 1일 때의 값은 1이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미트 fx x가 1로 다가갈 때, 즉 x가 1일 때의 극한값 시 존재하는가요? 존재하지 않나요? 이거 물어보죠.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한의 수렴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다가가는지를 바라봅니다. 자, 어디로 다가가요? 2로 다가가죠. x가 1로 다가가면 그때 y는 fx의 값은 몇으로 가는 거예요? 2로 다가가는 거지. 이거 뭔지 읽으면 안 돼요.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일 때 읽어야 되는 거야. x가 1로 가까워지면 y는 2에 가까워지잖아요. 좌극한이 지금 2에 가까워지고 있죠? 우극한 똑같이 2로 가까워지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다가가면 있다고 그랬잖아. 다가가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실제 값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걸 헷갈려하면 어떡해요.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2로 다가갔기 때문에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그려졌다면, 자, x가 1로 다가갈 때 좌극한, x가 1로 가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죠? 그때의 좌극한 얼마예요? 2. x가 1로 다가갈 때 우극한 오른쪽에서 다가가야 되는 거니까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가는 거니까 어디로 다가가요? 3. 그럼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극한값이 있다고 말이 없다고 말이야.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실제 값과 관련이 있어 없어? 없지. 극한인데. 이거 그래프를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프를 해주면 빵정이지, 그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무한히 커진다는 것은 어디를 보라는 거죠? 어디를 추론하라는 거야? x축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 방금 같은 그래프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이 엄청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 값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발산이야. 그지? 그런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럼 얘는 x가 무한에 갈수록 x축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 그러면 함수 값으로 말하면 함수의 값은 선생님 분명히 지금 y라고 그랬어요. 그 y는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x축에 다가간다는 것은 y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가요? x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x축을 y는 0인 직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x축에 가까워지면 y값은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x가 무한대일 때 fx의 극한값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얘 있는 거야. 어느 순간 0으로 계속 다가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너는 0이라고 하죠. 이런 뜻이야. 그래프 확인하는 방법 간단해. 무한대가 싫어? 아니면 상수가 싫어? 아니면 둘 다 싫어? 아니면 둘 다 어려워? 그래, 몰라. 선생님 입장에서는 둘 다 쉬운 것 같아요. 그래프로 확인했어요. 그래프는 눈으로 보고 푸는 거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확연히 보이잖아요.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연히 보이잖아요. 증가함수면은 당연히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감소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극한값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점근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다가가는 선이 점근선이잖아요. 그런 선이 만들어져야지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갈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들은 극한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에서. 증가하는 거는 극한값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증가하는데 극한값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감소하는 거. 감소하는 거. 감소하는 거. 극한값이 점근선이 있다면 감소하는데 점근선이 있다면 그 점근선의 값으로 다가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봐. 증가한다는 말은 커진다는 거잖아.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라고 부르는 거야. x가 커지고 있고 y도 커지고 있어. 근데 그 값이 x가 커지면 y도 계속 커지는 건데 x가 무한대로 커졌는데 y는 안 커지겠어? 당연히 커지겠지?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게 발산이에요. x가 커지는데 y는 줄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점근선에 가까워져 버려. 어떤 값에 다가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x가 커질 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양의 무한대에서. 음의 무한대는 반대가 되겠지. 음의 무한대는 증가함수가 이 음의 방향으로 이제 x값이 다가가 버려요. 반대로 증가하는 함수가 x값은 반대로 이렇게 되면 감소하는 거잖아. 그 이럴 때는 또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걸 응용하잖아. 그러면 함수의 범위, 즉 치역의 범위를 극한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야. 함수에서 너네가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함수를 난 기억이 잘 안 나다 그러면 선생님 유튜브 강의 들어보세요. 이번에 함수편 찍었어요. 함수편을 찍었는데 그건 진짜 기초 이론이야. 선생님이 함수 얘기할 때 함수를 배운 사람, 함수의 기본 기초 이론을 배운 사람은 함수를 볼 때 반드시 정의역, 치역도 구분하라고 했어요.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뭐다. 선생님이 앞에서 분명히 설명도 했을 거야. 내가 치환하면 범위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왜 범위를 만들었겠어? 정의역이 있으면 정의역의 범위를 만들어야 되고 치역이 있으면 치역의 범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함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y값의 범위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최대 최소가 없는 함수야. 최대값도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아. 왜? 측정할 수 없어서. 그러면 걔는 100% 발산이지. 근데 최대값도 있고 뭐 최소값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그래프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극한값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이 극한값이잖아. 사실은 나중에 극한으로 갈 때는 함수값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응용하면 함수값, 즉 y의 값, 치역의 범위도 추론할 수 있는 거야.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단순한 함수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되어진 함수도 극한값을 내가 이용하면 치역이 추론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최대 최소도 추론이 된다. 얼마나 신기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공식처럼 암기하는 공부법은 진짜 안 좋은 거야. 그게 금방 안 돼. 알았지?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계산할 때는 진짜 쉽게 계산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극한에 대해서 설명한 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극한과 극한값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습으로 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에서? 함수에서. 함수에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항들의 값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까지 설명해주면 조금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배울 이론이니까 그냥 먼저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1차 함수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항 몇 개예요? 항 2개. 1차 상성이에요. 나 진짜 미치겠네. 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항을 얘기 못하면 문제 심각한 건데. 아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수업이 진짜 힘들어져. 항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1차 항은 값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변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3은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3이라는 상수 값으로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이 3이라는 값은 확정된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값이 정해져 버렸으니까 쟤는 확정치라고 불러. 확정치. 근데 어떻게 확정치냐 그러면은
유한, 셀 수 있는 값으로 표현이 되어진 확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한 확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 근데 이 표현을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쓰지를 않아. 근데 앞으로 선생님이 쓸 거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식의 값은 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x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x가 어디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이 식의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는 거지 얘를 보는 게 아니야. 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애만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분수식 하나만 예를 볼게요. x분의 3 빼기 1 이렇게 있었어. 이게 fx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x가 1로 다가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값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만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야. x가 1로 다가간대. 그러면 좌우칸하고 우칸이 결과가 어때요? 둘 다 3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1분의 3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얘는 3의 값으로 다가가는 게 확실하지. 그러면 이 식 전체의 값은 3 빼기 1로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얼마? 2로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x가 무한대로 만약에 다가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얘는 이미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무한히 커져버리면은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0에 가까워지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분수인데 분모가 굉장히 커져버리면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는 0에 다가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실제로 0 빼기 1에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걸 따질 줄 알아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중에 너네가 다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값이 정해져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쟤는 신경 쓰지 말고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항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항의 결과가 결국은 식 전체의 결과를 조절하는 거예요. 함수값 전체의 결과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x분의 3 빼기 1인데 만약에 x가 0에 다가가면 어떻게 되죠? 아까는 무한대에 다가갔는데 x가 0에 다가갔어. 그럼 분모가 엄청 작아지는 거잖아. 분수인데 분모가 굉장히 작아져 버리면 그 값을 측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알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분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해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선생님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 줄게요. 1분의 3은 얼마죠? 3이요. 그러면 100분의 1분의 3은 얼마죠? 분모가 이제 100분의 1로 작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모 문제 100 곱해보면 알겠지만 300 되고.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졌는데 분수의 값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10,000분의 1로 작아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3만 돼버렸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100분의 1, 10,000분의 1 이런 수들은 다 뭐죠? 0에 가까워지는 수들이란 말이야. 이해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1이고 하나는 0.01이고 하나는 0.00이고 이런 수들이 다 뭐예요?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가 0에 가까워져 버리면 어떻게 돼 버리냐면 이 분수는 엄청 커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누기 0이 없는 거예요. 나누기 0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나누기 0이 계산이 안 되거든. 0분의 몇 이게 계산이 안 돼. 왜? 엄청 큰 수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분수는 나누기 0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0인 건 없는 거예요. 없다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 정확한 표현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돼? 그 값이 무한히 커진다고 말해요. 너무 커져서 측정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엄청 많다. 왜 나누기 0이 없는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 값이 무한대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돼버리는 거예요. 무한대가. 그 값을 측정할 수 없으면 다 무한대라고 했다. 알았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수를 무한이라고. 그럼 무한에서 1 빼봤자 뭐겠어? 엄청 큰 수에서 1 빼봤자 당연히 엄청 큰 수가 나오겠지. 의미가 없잖아요. 이 뒤에 뭐 1억을 빼든 1000억을 빼든 의미가 없는 거야. 엄청 큰 수이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얘는 값을 측정할 수 없다.
즉 무한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별거 다 배우죠? 왜 낳는 기억이 없는가? 왜 분모는 0이면 안 되는가? 다 배우는 거예요. 극한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극한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을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중요한 그 극한을 다룰 수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미분의 개념, 적분의 개념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극한의 개념을 완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미분도 외워야 되고 적분도 외워야 되고 다 외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이 암기 과목이 되거든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머리 똑똑하고 나는 암기를 정말 잘하고 성실한 친구들은 암기 다 해서 암기를 잘해가지고 그지? 딱 할 수 있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 한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한 번 본 거 다 기억하고 다 외울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한 거야. 근데 원리를 이해하는 건 사실 암기하는 것보다 어렵지. 잘 외우는 게 편하잖아. 근데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야.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는 천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암기했을 때 한계치에 도달하는 경우가 다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공부하면은 당연히 힘들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수학 과목에서 연계되는 걸 계속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뭔가를 가르쳐줄 때 크게 가르쳐주는, 큰 범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넓은 범위에서 알려주는 거. 그냥 이 단원 하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항상 가르쳐줄 때 다른 것도 같이 알려주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알겠지? 연결이 돼 있는 거를 그거를 원리를 한 묶음으로 보고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응용이 되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단어 하나만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